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 큰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 고맙습니다. 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 큰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서름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네, 진성 씨의 무대였습니다. 동전 인생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침마당 화요초대서 요즘 트로트에 대해서 예능 대세 네. 가수 진성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네, 그야말로 진짜 목소리 명품 보이스 진성 씨의 동전 인생 잘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이런 노래가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왜 이렇게 진성 씨. 애절한지. 그러니까. 네. 틀면 나와 요즘에. 네. 수돗물이야. 아니 진짜 여기저기. 요즘 텔레비전만 켜면 채널만 돌리면 막 동시에 두세 군데서 나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생긴 것도 참 변변찮은데 여러분 참 그 눈을 좀 피곤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이고 겸손까지 네. 사실 아이고. 요즘 트로트의 중흥 예. 이끌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시고 예, 예. 또 트로트의 대세였던 물꼬를 텄던 유산슬 씨 프로그램에도 또 큰 역할을 하셨고. 장명을 해주셨었죠. 예, 산슬 씨 그때?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또 설레요. 어. 제가 뭐 장명을 해주긴 해줬는데 사실은 뭐 큰 역할은 없었어요. 예, 그냥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장명을 좀 부탁하길래 일단 그 유재석 씨가 뭐 유씨니까 그리고 중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제일 비쌀까 생각하다가 유산슬이 사실 좀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좀 비싸고 깔끔하고
샤프한 그런 그 트로트를 한번 그 해봐라. 유산슬보다는 전가복 이런 거로 갔었어야 돼요. 전- 아, 여기 또 예, 중국 조금 더 음식점을. 비싼 그러니까 거가 거기까지는 있어. 제가 아니 음식을 안 유씨라고 먹어봐가지고. 하니까 유자. 그러니까 유씨라고 하니까 유자를 후보가 놓고, 예. 유산슬하고 유린기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재훈이었으면 김말인데 네. 유산슬이니까 예, 유재석이니까 유재석. 저는 겸손하게 김밥 김밥 정도로. 정도, 네네. 하여튼 뭐그 죄송합니다. 이름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진성 씨는 예.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요즘 보니까 네. 처음에 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 정말로 말도 잘하고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잘해요. 아니, 사실 그 연세는 네.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생방송이라는 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좀 배움이 빈약하다 보니까 아이고. 예, 언어 구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계 질서 있게 그냥 스무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짜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들은 참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지금 누가 언어 표현 얘기하면서 위계 질서라는 단어를 와우. 떠올리겠어요. 네. 이건 근데 이건 진성 씨만이 평상시 한 하실 수 있는 20년 전부터 썼던 단어인데 사실 그 가사 쓰고 이러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지. 거기 녹아 있는 그 인생 흔적을 보면은 그거 대학원 나온 놈도 말 엉망으로 해서 매일 야단 맞는데 그게 무슨 제가 가만히 이상해지네 내가. 그 예능 프로그램이 녹화하고 또 아침마당이 생방송이라고 해도 아침마당이 조금 더 편안하시죠? 사실 아침마당에 오면 제 본향이다. 본향 같은 느낌이 왜 드냐면 저도 사실 이제 신인 그 세월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예. 아침마당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숱하게 인사를 드렸고 네. 이 무대를 통해서 진성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서서히 또 각인이 되기 시작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진성 씨를 뵀는데 아침마당 화요일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정말 나의 숨겨왔던 과거를 이야기해주겠다. 정말 그 알지 못했던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 동전 인생 가사와 왠지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본향인 아침마당에 금유한양 하셔서 이제 예. 고향 사람들과 옛날 얘기 드런드런한다 생각하시고 어쩌면 예. 하기 힘든 얘기이실 네. 수도 있는데 예. 함께 인생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사실 고맙습니다. 가수는 노래 따라 인생을 산다, 뭐 인생 맞아요. 따라 노래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교묘하게 진성 씨의 노래대로 인생이 풀렸더라고요. 예. 자, 네. 한번 어떤 가사들, 어떤 노래들, 어떤 인생이었는지 보겠습니다. 가수 진성의 노래는 인생을 싣고 첫 번째입니다. 배고픈 유년기에 잊을 수 없는 아픔 보릿고개. 아. 하야 뛰지 마라 배꺼지라 가슴 시리 버린 걷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네, 진성 씨 명곡 보릿고개였습니다. 이 곡 참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아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이 노래말 직접 쓰신 거죠? 예, 제가 직접 세상에. 썼습니다. 예. 이 노래를 왜 제가 이제 가사를 쓰게 됐냐면 저도 농촌 출신이잖아요. 네. 배고픔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그런 세대예요. 보릿고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머님 할머님들한테 야, 왜 밥 먹여놓으니까 배 꺼지려고 뛰니 이 녀석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세대이거든요. 그 제가 사실은 배고팠던 시절도 있었지만 마음까지 배고팠던 또 그런 아주 그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마음이 고팠던 시절. 근데 이걸 예. 직접 쓰셨잖아요. 이 그렇죠. 가사를. 근데 저는 네.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것 같이 네, 그런 너무 느낌이 잘 들죠. 쓰셨어요. 지금 아마 보릿고개를 모르는 청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아유 그냥 그죠? 교과서에만 있는 단어죠. 예, 사실. 저게 지금이 보릿고개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시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계절상. 이제 쌀을 다 먹고 비축해 놨던 거 겨울에 예. 이제 보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죠. 덜 나온 요걸 넘어가야 되는 이거 케이블카라도 났으면 좋았을. 네. 아이고, 아이고. 사실 요게 보릿고개. 지금의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많은 네. 어르신들께서는 맞아요. 보릿고개가 떠오른다고 네. 하실 정도로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신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배가 고프기보다 마음이 고팠던 시절이다. 네. 어머니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셨다고. 네,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몇 번 이제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이제 3살 때 제가 그 양친이 안 계셨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안 계셨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린 시절에 두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내 옆에 부모님이 계셨나 안 계셨나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예. 그러나 현실은 참 냉혹했죠.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정말 그 전전하면서 그 배고픔의 서름을 거기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손에 그렇죠. 이제 자라셨던 저희 할머님이 계셨는데 할머님도 병석에서 이렇게 쓰러져 계셨기 때문에 누가 저를 이제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었죠. 아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도 할머니께서 주로 하셨던 그렇겠죠. 말씀이겠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진성 씨를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안 사실인데 그때는 뭐 고부간의 갈등도 좀 있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또 아버지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좀 하셔가지고 가정의 평탄함을 좀 이끌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머님이 아마 그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먼저. 네,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뭐 뒤 따라서 같이 이렇게 집을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 남의 집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장작도 패고 일도 하고 그러셨어요? 장작은 너무 어렸으니까 진짜 뭐 안 팼겠지만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뭐 나무 뗄감도 했었고. 그거 기본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는. 예. 왜냐면 뗄 게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애들이 나무 하러 다녀야 돼.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주워서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산에서 나는 열매도 따먹고. 네. 지금 딱 이맘때죠. 그러면 이제 산에 가면 요즘에는 뭐 진달래꽃도 피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에는 진달래꽃을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예, 많이 나요. 맞아요. 예. 아니 뭐 다 같이 가난하던 시절에 네. 산으로 들며 뛰어놀며 자연을 식량 삼았던 그렇죠. 시절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라도 계시고 아버지라도 예. 계셔서 밥이라도 끓여 먹여야 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성하셔서 어머니를 만나시긴 한 건가요? 예, 만났었어요. 그로부터 뭐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11살 때인가 12살 때 만났었는데 거기서 이제 행복이라는 걸 좀 느끼게끔 제가 마음적으로 안정을 안착할 수 있는 이런 그 생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애석하게도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사춘기도 또 시작되고 그래서 사실 어린 시절은 무조건 참 집이 싫었었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게 불편했고 빨리 그냥 그때 제 어린 시절에 제일 소원이 빨리 나이 먹는 거였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다만 한두 해라도 어머니랑 함께 살긴 사셨던 거예요? 네, 잠깐 만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도 입학을 했었고 저는 초등학교를 그래서 12살에 제가 4학년으로 월반을 했어요. 1학년 때부터 다니는 그렇죠. 게 아니라. 나이 때문에. 친척집 전전하면서 나이 때문에 8살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안 호적이 돼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12살에 4학년으로 월반을 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나이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사실 뭐 학력이 전부예요. 아이고 똘망똘망했는데 그럼 4학년 때부터 쭉 다니신 것도 아니고 한두 해만 다니셨던 예, 뜻인가요? 4학년 때 편입을 해가지고 6학년 겨우 이제 졸업을 하고 그때 이제 정말 그 제 인생의 서막이 객지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 어머님하고도 다시 헤어지셨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네. 어머니하고 같이 살으신 게 아니에요? 불과 한 1, 2년 살았을 거예요. 아.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헤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크셨을까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를 좀 원망하셨었나요? 그때는 제 가슴속에 증오와 원망이 너무나 이렇게 아유. 지층처럼 쌓여 있었죠, 사실은. 어. 예, 그래서 너무 그 원망이 세다 보니까 그리고 제2의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또 헤어졌던 그 과정이 지금도 사실 가슴이 아파요. 버스터미널에서 어머니를 붙잡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다 했을 때 옆에 그때 외삼촌이 계셨는데 어머니를 데려가시면서 저를 그 터미널에서 발로 이렇게 이제 제 가슴을 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사실 터미널 자체가 굉장히 진흙탕 뻘로 이렇게 되어 있던 이런 네.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덜푸덕 떨어지면서 그때 제가 마음 먹었던 것이 다시는 진짜 모한 표현인데
당신들을 다시는 안 보리라. 그 어린 나이에 찾지 않겠다. 그 너무나 진짜 쌓이고 쌓인 아주 진짜 그 나쁜 감정이 또 거기에 묻혀버린 거죠. 왜 옛날 어른들 생이별이란 표현 쓰셨잖아요. 뭐 돌아가셔서 헤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뻔히 살아계신데 함께 살지 못하는 그 아픔 또 버림받은 느낌이 어땠을까. 말 그대로 인생의 보릿고개를 경험하셨네요. 네. 자, 우리 가수 진성의 노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인생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년 무명 가수의 힘겨움은 동전 인생. 네, 아이고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이 노랫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처럼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 큰만 값어치 않은 동전 같았던 내 과거 흘러갈까. 네, 돈이라지만 값어치가 약했던 동전 같은 이것도 인생 실화한 거네요. 그렇죠. 제가 겪었던 이야기인데 사실 제 얼굴을 노래하는 얼굴을 보면 굉장히 얼굴이 좀 그늘져 있고 어딘가 모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부담스러운 얼굴이에요. 그 당시 얘는 얼굴이 항상 피어 있질 않고 네. 아니 저는 예. 잘생기셨다고 생각했는요. 그런 저 느낌은 사장님 같은 느낌도 있으시고. 예, 넓적하니. 요즘에 이제 조금 그 사실 기름기를 좀 먹어가지고 네. 얼굴이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좋아지는 상태신가요? 데뷔 초기만 해도 그러셨다는 참 얘기죠. 좀 네. 피골이 상접했었어요. 아유, 그때는. 예. 근데 제가 네. 진성 씨가 그 베트남에 갔던 공연을 제가 네. 딴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예. 근데 딴 가수들은 다 무대에서 네. 춤추면서 막 리듬 타고 그래서 시선 그 사람들은 노래 우리말 가사를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트롯인데. 네네네. 근데 진성 씨를 어떻게 할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근데 네. 딱 나왔는데 노래로 잡더라고. 노래로. 그런 느낌으로 열정으로. 사실 노래를 불렀죠. 아니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드셨길래 이런 동전 인생이란 가사가 나온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그 사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무작정 그냥 그 서울로 왔습니다. 12열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그때 용산역에 딱 하차를 했는데 새벽에 몇 살이에요? 4시 5시 14살 5살 아유, 때죠. 세상에. 정말 바람은 횡하니 불죠. 밤에 하늘을 보니 은하수는 반짝거리죠. 정말 그 넓은 광장에 내가 의지할 곳이 과연 어디일까? 초조감과 불안감 속에서 그렇죠. 인생이 그냥 내 던져진 거예요. 아유, 사실. 그럼요. 예. 그래서 새벽에 용산역 광장 앞에 딱 내렸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지금 뭐 아르바이트다 알바다 해서 정말 그 육체만 건강하면 어디든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네, 소소한 그 서비스업들이 시절에는 있죠. 아르바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맞아요. 때였어요. 겨우 한다는 게 껌파리,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중국집 배달 네. 이거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재수가 좋았는데 그날 사장님께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중국집 사장님이셨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온 예, 거죠. 오셔가지고 너 우리 집에 가서 일하지 않겠니? 그래서 뭐 하는 곳인데요? 그랬더니 중국집이라 그랬어요. 먹을 제가 사실 그 열차에서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서울에 가서 어떤 직업을 택할까? 그럼 좋다. 일단 배움이 약하니까 일단 가방을 들자. 예, 그래서 바로 그 철가방을 무거운 철가방을 들기로 마음으로부터 작정을 하고 예, 이건 열차 속에서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예. 정말 짠한 이거 얘기네요. 참 피미친 이야기죠, 사실. 예, 그래서 그 열차에서 내렸을 때 네. 용산역에 서 있는 진성 씨, 네. 진성 씨를 휘감던 그 바람. 그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서 예. 가사가 나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 공부보다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절을 그렇죠. 보내신 일단 거예요. 침식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이제 안정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가 이제 저기 청계천 저 밑쪽에 한 팔가 쪽에 그 북경이라는 그 반점이었어요. 반점에서. 북경 반점. 거기서부터 이제 제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면 아무래도 청소년기, 청년기 쉽지 않게 생계를 걱정하면서 보내셨어야 했을 네. 텐데 그 와중에 가수는 어떻게 연결이 된 거예요? 원래 가수는 어차피 제가 5, 6살 때부터 가수의 꿈은 키웠었어요. 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동네에서 한글을 먼저 배우기 전에 저는 노래로 한글을 배웠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는 트랜지스터 그 라디오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동네에서 라디오 있는 집에서 그 신곡이 나오면
한 번만 딱 들어버리면 제 머릿속에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제가 음감이 좀 탁월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니들 옆에 가가지고 그때는 논밭에서 일을 하실 때니까 네. 예, 춘삼월이 되면은 묘면 호바지 하나 탁 입고 어머니들 옆에서 지나가다가 노래를 쫙 하면 저 녀석은 나이도 어린 녀석이 무슨 한이 있길래 저렇게 가슴 아픈 노래를 할까 저를 불러요. 네. 가면 이제 거기서 점심도 먹여주시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은 10한짜리 그때 1원짜리였어요. 그게 빨간 네. 동전을 하나 저한테 주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저는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머니들한테 그동안에 배웠던 노래를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때 했던 노래가 주로 어떤 그때 뭐 곡들이에요?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 일생, 기러기 아빠, 슬픈 노래네. 동백 다. 아가씨. 아니 굉장히 그 관중 맞춤에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그때는 사실 그런 선곡하셨네요. 노래가 주류를 이뤘었어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참 아침도 잘 돌아가네. 예. 아니 이렇게 이런 노래 노래를- 잘하는 청년이 동전 예. 몇 개가 없어서 버스도 못 탈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아. 그래야지만 이 다음에 나이가 좀 먹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찾아오지 않을까 사실 그때 당시. 그런- 그래서 이 동전 인생은 서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저도 한 2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뭐 돈벌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질 않고 그래서 그때 영등포에서 제가 마포까지 볼 일이 있어 걸어오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오는데 네. 그 여의도 대교가 마포대교가 왜 그렇게 긴지요 그때 당시. 예, 그래서 마포에 탁 와가지고 중국집이 있길래 가서 짜장면 하나 먹을까 하고 들어가는데 네.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동전 몇 입이 전부였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때를 생각해서 네. 이 동전 인생이라는 가사가 나온 겁니다. 아주 절절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네, 노래는 인생을 싣고. 자, 진성 이랬던 씨의 진성 노래를. 씨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나라고 성공 못하란 법이 있어. 태클을 걸지 마.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우월해 되돌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도 제때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이고 누가 감히 진성 씨 인생에 태클을 걸겠습니까? 누구예요? 노래 잘하시네요. 예. 저 표현이 참 절절한 그 절규였습니다. 맞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사실 저는 저 예. 노래 부르던 진성 씨는 기억해요. 저 때부터 이름을 좀 알리신 그렇죠. 거죠. 얼마나 구구절절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 노래를 부르고 그때부터 진성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서서 이제 여러분께 좀 알려지기 시작했었어요. 저게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이렇게 된 노래인데요. 예, 그래서 저 노래는 또 말 못할 저의 또 그 사정이 있어요. 제 인생에. 저는 이제 그 아버님 그 무덤 앞에서 제가 만들었다라 그래가지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왜 저 노래를 이제 그 가사를 보면은 구구절절해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뭐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야 사실 내가 이 가사를 써놓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아니 나의 헤드에서 어떻게 이런 고차원적인 글이 나왔을까? 내 머리에서. 나도 이걸 써놓고 나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예, 너무나 유계 질서가 그냥 쫙 적나라하게 45도 각도로 떨어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웃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저희를 웃게 만드시니까. 아니 난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좀 쓰는 즐겁게 살려고 사실 이 가사를 써놓고 멜로디를 현장에서 같이 붙였어요. 오. 예, 이게 16부터 지금 펑키 리듬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는 뭐 디스코가 그 사실 전체적인 음악을 리드했었던 그 시절인데 예. 나는 좀 특이하게 가자. 도전적으로 가자. 그래서 태클을 걸지 말아 이제 그 펑키 리듬으로 잡아가지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저를 이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유랑극단에 뭐 이렇게 나가시고 다니셔서 네. 아버지 얼굴은 기억이나 났어요?
아버지를 사실 어린 시절에 한두 번밖에 못 봤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 그게. 군 생활에서 하셨던 뭐 제복 입고 찍었던 그 사진. 어떤 뭐 말을 타고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아버지가 저희 이제 그 고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제 때 그 징용까지 갔다 오셨다고 17살에. 네. 군대를 여러 번 가셨다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한국군에서도 이제 이렇게 또 군 생활을 또 하셨고. 그래서 사실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 제가 한 번 봤었는데 그때가 아마 한 8살, 9살 될 거예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아버지라고 얘기를 못하고 할아버지라고 그랬었어요. 세상에.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때 한 번 보고 또 헤어져가지고 이제 못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아버지의 끼가 네. 사실 가정적으로는 아버님이 사실은 좀 그 0점이셨어요. 네. 아무래도 유랑극단 하시고 네. 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좀 그것 때문에 아마 더 가슴앓이를 더 하고 저는 그러니까 배고픈 서름도 서름이었지만 일단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제가 모를 정도로 사랑에 고파서. 사랑의 그 배고픔을 너무나 느낀 거예요. 그 유랑극단에서 어느 걸 하셨대요? 아버지는 그때 아마 그 이제 노래도 하셨겠지만 예. 어떤 그 이제 그 임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리더자 역할을 이끄셨군요. 그래도 그 피는 흐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뭐 배움이 짧으네 없네 하시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가사 쓰시고 이러는 거 보면 서사도 아유. 있고 정말 드라마 같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박사요. 예, 저는 사실 그래서 무식하다는 사실 이야기를 듣는 게 좀 싫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좀 그 공부가 사실 하고 싶어가지고 종로에 있는 뭐 그 이제 학교를 갔었습니다. 사실 제가 네. 갔었는데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어요. 거의 거기 학생 여러분들이 99.9%가 다 어머니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콕 박혀갖고 도저히 참 그 향학열이 진짜 불타오르질 않았었습니다. 뒷꼭지가 뜨거워가지고. 사실 그래서 여자 많은데 남성 혼자. 예, 그때 이미 이제 야간 업소에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중견 가수로 업소 가수로 이렇게 네. 이제 다닐 텐데 그래서 학벌이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것은 제가 느낀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제 소설책이든 뭐 하여튼 에세이집이든 어쩐지. 닥치는 대로 제가 나름대로 또 정독을 하고 다독을 하셨군요. 예, 그리고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제가 방송국에 올 때는 무조건 지하철을 타고 예, 한 15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럼 그 안에서 책 읽으시고 지하철에서 신문 보는 재미로 다닌 신문 거죠. 보고. 예, 그리고 한 15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해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엄청난 표현이고 눈이 조금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밝아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많이 읽어야 잘 맞습니다. 써진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망고의 진리였군요. 네. 네. 자, 가수 진성 씨의 인생 노래 보겠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 사랑아 바로 안동역에서. 참 저 노래는 그 안동.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같이 떴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눕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눕는다 밤이 깊은 명곡을 들었습니다. 네. 이게 안동역에서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후에 40년 만에 비기트 친 노래. 아유 노래가 가창했습니다. 그래요? 돌아와요 부산항의 대를 잇는 안동. 네. 그 노래의 비교 자체가 사실 좀 사실 창피스러워요. 아니에요. 예. 대단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도 좀 늦게 빛을 봤죠. 그렇죠. 네. 이 노래가 사실은 제가 한 12년 전에 불러놨던 노래였어요.
예, 요즘에 묻혀 이제 있었던. 예, 우리 작사가의 최고봉이신 김병걸 선생님이라고 아, 계십니다. 뭐 주옥 같은 노래들을 작사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저 무명 시절에 한 30년 전에 이제 이렇게 인과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형님이 안동 분이세요. 네. 본인이. 그렇죠. 그래서 안동에서 대학까지 나오셔가지고 사회생활 하신 분인데 그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저를 메들리로 데뷔시킨 분도 그분이세요. 오. 예, 한 30년 전에. 그래서 진성아, 이거 안동을 사랑하는 안동 애향가요 모음집인데 네. 너한테 딱 맞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좀 불러줘.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형님 나 아직 멜로디도 모르는데요. 일단 현장에 와봐. 여기서 대충 그냥 부르면 된다. 그래서 그 대신 형이 너한테 용돈 좀 줄게. 그때 받은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네. 예.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50만 원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실 갔습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거마비 쪽으로 그냥 받고. 송비로 이제 제가 그래서 네. 거기 갔는데 멜로디를 익혔는데 굉장히 가사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 가사 중에요. 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거기가 예. 제일 마음이. 구구절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는. 이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예, 정말 어디로 또 네. 만나가지고 갔을까. 아니 지금 진성 씨 예. 표정이 딱 그 구구절절한 마음을 너무 사랑하는 간절하게.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게 왜 안 올까? 안 오는 걸까? 이게 뭔 일이 나서 못 오는 걸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제가 마음이 막 저도 막 그 사실 설레요. 저도 20대 때 참 뭐 복잡하게 참 그 사랑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대충은 좀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아릿한 글씨가 그냥 몸에 쫙 배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노래를 할 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참 그게 내 머릿속에 깊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노래 때문에 진성 씨를 알게 된 건데 맞아요. 예. 행사장에서 사실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신경을 별로 안 썼지. 그렇죠. 왜냐하면 무명 태클을 때니까. 걸지만 이게 알지도 못하는 노래고 네. 안동역에서가 뜨면서 제가 진성이구나. 야, 근데 월남에 이게 베트남에서 이 노래는 조금 좀 무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눈이 오는 건지 뭔지 잘 근데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노래를 선곡을 했냐면요. 베트남에서 옛날에 아니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예. 그 관광 거기는 저 물의 나라이기 때문에 메콩강 유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광 유람선이 많이 다닌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그때 제일 히트곡이 정말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니면 아리랑을 많이 틀었답니다. 예,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메콩강 그렇죠. 유람선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사분들이 이 노래를 많이 아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멘트를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히트시켜 주신 노래 메콩강역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멘트를 거기서 한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쫙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명곡이에요, 정말. 워낙 열창을 아침마당 하니까. 화요 초대석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진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노랫말처럼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이 사랑도. 늦게 찾아온 거죠. 그래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내 입장이죠. 내 입장에서는 20대, 30대, 40대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만한 이렇게 마음에 사실 정서적으로 안정도 안 되어 있고 사실 뭐 금전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이렇게 갖춰지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자분을 데려다가 새빵살이 하면서 이렇게 찌들게 고생하면서 꼭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이 사실 좀 회의가 들어가지고 사실 그 실행으로 그걸 옮기지 못했어요. 이제 사실은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결혼을 언제 해야 되겠다 이런 기약은 없었지만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도 보장이 없었죠. 네. 지금 내 상황에 내 형편에 그렇죠. 내 무슨 형편에 사랑이고 결혼이냐. 처지가 그랬었으니까. 예. 물론 이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어디 이제 뭐 이렇게 가끔 뭐 만나는 아가씨들도 있었고 예, 추억의 그 여인은 있겠죠. 저도. 그 얘기 거기까지만 하셔도 예, 되겠고. 하여튼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50대 초반에 딱 들어서 가지고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씩 인지를 하셨을 때 반응이 오면서. 그때 제 음반 테이프를 이유도 없이 목소리 하나만 듣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여인이 바로 이제 지금 저와 이제 한 집에 있는 그 여인인데 네. 사실 그 저를 만나가지고 사실 행복보다는 지금 아픔을 더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뭐 아팠죠. 거기다가 또
혼자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어떨 때는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또 거추장스럽고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적응이 좀 혼자 안 돼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또 말은 퉁명하게 하죠. 근데 이제 아픈 뒤에부터 사실 마음을 약간 제가 이제 많이 돌려먹게 된 거죠. 예. 아니 근데 글쎄요, 진성 씨 목소리 좋아서 진성 씨 테이블 듣고 다니는 여인들은 제가 봤을 때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셔서 만나게 되셨어요? 제 테이블 듣고 다니면서 저도 이제 건강식을 좀 생각해서 그때 당시 이제 저 추어탕 미꾸라지탕을 좀 제가 좀 즐겨 먹었었어요. 네. 거기를 식당을 단골로 다녔는데 그 식당 주인분과 이분이 친구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유명.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야 너는 그 테이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듣고 다니니까 그냥 목소리가 너무 카랑카랑하고 박력 있고 힘이 있어서 좋다. 네. 그리고 여자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약간 중성스러운 그런 목소리가, 제가 노래하면 키가 하이음이라 약간 진짜요? 여성스러운 냄새도 나요. 예. 키가 높으세요, 어, 목소리가. 뭐 카운터 그렇죠. 테너 같은 네. 음색이 나죠. 그렇죠. 뭐 엘토 소프라노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힘이 있어서 좋다. 야, 근데 있잖아. 이 사람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거든. 이제 그 식당 주인 그 사장님이 그러신 모양이에요. 어느 날 가니까 뭐 한번 만나 보실래요? 예. 예. 그런 여인이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좀 참 구미가 좀 땡겼어요. 예. 쑥스러워서. 네, 예. 그럼 이제 좋다. 이 나이에 만나는데 사실 내가 뭐 셀러리맨도 아니고 나는 봉급을 딱딱 타가지고 네. 사실 한 달을 내가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들쑥날쑥 내 생활이 어찌 보면 참 개판일 수도 있다. 예. 예.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래요. 예. 뭐 이분이 뭐 저쪽 뭐 양평에 조그마한 뭐 별장도 있고. 예. 뭐 하여튼 뭐 얼마나 든든했어요. 예, 네? 거시기 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시기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그러면 당신 있는 거 당신 먹고 내 있는 거 내가 먹고 이렇게 따로 하면 되겠다. 편한 마음으로 사실 이제 만났어요. 서로 이제 편하게 간 나이도 좀 거지, 뭐. 있으시고 그냥. 여유 아니, 있으시고. 추어탕이나 먹으면서 얘기하. 근데 그렇죠. 이제 편안하게. 여기 생각에는 내 나름대로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진짜.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괜히 그런 걸 또 밝히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별장 소리에 사실 눈이 약간 자충눈이 떨리긴 떨렸어요, 그때 당시에. 예. 왜냐면 별장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뭐 저하고는 뭐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별장도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도 뭐 그냥 살고 있는 거 쪼까는 거 하나 있다? 그다음에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아니 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근데- 갑자기 사랑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민망하고 부끄러워하시면서 예. 이 코수염 인중에 땀이 송글송글 네, 맺히세요. 네, 이런 얘기하면 사실 화색도 땀이 도시고.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네. 편한 마음으로 그냥 사실 만났어요. 예.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눈은 커가지고 껌뻑껌뻑 되는데 가방을 엄청 큰 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아줌마가 일수거들어 다니는 아줌마인가 사실 이제 아내분이 가방 두 손 이렇게 딱 들고 눈만 껌뻑껌뻑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왜 둘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냐면 처해 있는 환경이 비슷했었어요. 그 나이 때까지 또 초혼이었고 결혼을 안 했었고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이 거기에다가 또 사실 국가를 위해서는 제가 참 불충한 사람이지만 아이도 없었고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일맥상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대화를 좀 앞으로 해봅시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한 미인이신데요. 근데 미인은 아니고요. 눈도 크시고. 예, 미인은 아니고 눈은 커요. 눈 화장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 아니 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일어나면 크면 미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이상하게 눈 화장만 그렇게 신경 쓰더라고요. 너무나 그럼 눈이. 아까 그 큰 가방엔 뭐가 들었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그 뭐 여행 가방 같은 걸 큰 걸 들고 나왔냐. 나는 사실 일수하는 뭐 저 개놀이 하는 아줌마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거의 맞았던 거예요. 자기는 가방을 큰 걸 가지고 다녀야지만 마음이 편하대요. 왜냐하면 여기 언제 금은 보화가 채워질지 모르니까 가방이라도 큰 걸 가지고 다닌다고. 어쨌든 가수와 정말 네. 팬의 만남으로 그렇죠. 성사가 되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만남을 이제 연결하면서 그러면 좋다.
뭐 보잘것없다는 참 그 별장을 한번 가보자 그래요. 그 마음이 설레가지고 사실 별장을 갔습니다. 예. 저기 어디 그 양평 쪽에 사실 별장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도 양평 쪽, 양평이면 별장도 꽤 규모가 있겠는데 가보니까 사실 한 30평 되더라고요. 근데 이 별장이 크고 안 크고가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일단 그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마음의 안정을 갖고 살고 그렇지. 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평안함을 주는 거니까요. 또 가꾸시고.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뭐 사실 뭐 청소도 좀 하고 조그만 그 텃밭도 만들어갖고 거기 이제 고추, 냉이도 네. 좀 심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뭐 뒷산에 그 손잡고 여행도 좀 가고 아. 그러다가 이제 좀 근데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끝까지 그냥 사랑 얘기만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보다는 사실 과일도 저 뭐 이쁘고 잘생기고 딸기 막 이렇게 연약한 걸 잘 안 먹어요. 뭘 좋아하세요? 예, 저는 이제 그 얼굴하고 다르게 좀 토마토를 좋아해요. 토마토. 예, 토마토가 오. 이제 뭐 그게 뭐 야채일 수도 좋죠. 있고 과일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과일을 잘 안 먹고 토마토를 야채 종류를 좀 먹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생각해서 예. 그랬더니 뭐 사실 토마토를 한 뭐 2박스씩 한 1년 동안을 떨어뜨리냐고 아이고. 계속 사다 나르는 거예요. 어. 이 여인 정도면 되겠다. 사실 그래. 거기서 이제 그리고 확신을 하고 이제 그 이후 50년 만에 찾아온 사랑과 알콩달콩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계신데 네,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늦게 온 봄날에 장마가 일찍 온다고 예. 그 참 편찮으셨잖아요. 어쩌면 그 힘든 시기를 부인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잘 그럼요. 견뎌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싶기도 만나가지고 한 2년 있다가 안동역에서가 사실 불을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활동하다가 림프종 혈액암과 심장 판막증이 덜썩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사선에서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사실 갔다가 그 사람한테 헌신적인 진짜 그 병 간호로 제가 오늘날 또 다시 제 2의 인생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제 3의 인생을 산다 그래도 과언이 그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이 보면 가장 부인이 생명의 은인일 그렇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년시절에 3, 4살 때 홍역도 아이고. 하지 않은 내가 그냥 버렸을 때 그때 이미 제 인생은 한 번 죽은 것이고 아휴. 근데 네. 가수로서의 꽃이 네. 확 피어나는데 그러니까 일이 너무 닥친 거네. 억울했죠. 안동역에서. 그렇죠. 이제 참 그 새빵살이에서 예. 그것도 참 반지하에서 이제 내일 모레 이사 가겠구나. 그럼. 차곡차곡 좀 모아가고 있는데 예. 덜커덕 아파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암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그건데 네. 위치가 이 예, 가수신데 목하고 연관이 돼 예, 있었잖아요. 여기예요. 목. 아유, 여기 감독님 여기 한번 진짜 잡아주세요. 여기 좀 크게 잡아주세요. 불쌍하게요. 오, 예. 어머, 어머. 아니 왜 아니 불쌍하게. 좋기 한 5, 6cm 이상 5, 6cm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한 20여 cm 아, 이렇게, 진짜요? 이렇게 절개를 했죠. 가지고 사실 심장 판막증이 또 같이 왔기 때문에 아이고. 왜냐하면 이 암 치료가 사실 심장이 나쁜 사람에게는 약물을 투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쇼크사의 아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서 벌써 심장을 일단 다스리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었어요. 아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암덩이는 더 커가고 있는데 예. 일단 심장을 다스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실 심장을 다스리는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약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심장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이제 받기 시작했죠. 예.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이제 뭐 한 3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건강은 뭐 옛날처럼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고 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근데 지금 얼굴 정말 좋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지금 얼굴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제가 안동역에서가 뜨기 전에는 이제 사실 화장품을 조금 그 좀 값이 싼 걸 아이고, 아이고. 썼지만 네. 지금은 제가 조금 그 고가품을 화장품을 아유,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시절 경험한 인생의 파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꽃길이 더 아름다운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사실 부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파도 치는 인생에서 내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의 진성 씨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 진성 씨 인생의 특별한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이럴 줄 알았어요. 아내. 첫 번째는 바로 네. 아내분. 그래. 사실 사랑 이야기 쫙 풀어주셨는데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실 부인께 한 말씀 하세요. 네. 뭐 제가 아침에 올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나이 때는 뭐 사실 사랑한다, 뭐 I love you 이것보다는 그냥 내면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또 몸이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예,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 부인께 한 말씀 하시라니까. 예, 네. 이제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내포돼 있어요, 사실. 용미숙 씨, 내가 당신을 만나서 사실은 남자로서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켜주는 것은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항상 내 곁에서 헌신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는 거기에 나는 나의 진정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무엇인가를 당신이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당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의무가 분명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당신도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용미숙 씨, 예, 우리 열심히 삽시다. 아이고. 아니, 근데 눈가에 뭐- 눈물이 그럼. 그래도 좀 여보 표현은 못했지만 진짜 사랑해요.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 걸 아니, 왜 근데- 사랑해요를 뭐 내면적으로만 뭘 여보 그렇게 이런 것을 내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럼요. 네. 이것도 어린 시절에 몸에 배워야죠. 50 넘어가지고 여보 하면은 그 닭살 돋는 것이 아마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아마 텔레비전 2박 보면서- 3일 이 네. 간지러워가지고 인생살이에 참 힘들었는데 예, 그거 알아둬야 알겠습니다. 될 거는 잘하셨어요. 사랑 표현 사람마다 다 예, 이 다르니까. 정도면 그냥- 100번 네. 들어도 듣기 싫지 않은 게 사랑한다는 아유. 자, 얘기예요. 내 인생의 특별한 세 사람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오, 김성환. 김성환 씨. 형. 세상에 올 적은 내 맘대로 예. 온 요거요. 예. 요것을 사실 이제 형님한테 배웠는데 형님은 이제 후자를 얘기하자면 제가 병원에 정말 사경을 해볼 때도 수없이 오셔가지고 어머. 예. 진성아 A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B 병원이 조금 더 낫단다. 네. 거기 다 해놨으니까 가자. 이렇게 저에게 정말 그 가슴의 따뜻함을 그대로 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 어떻게 형님을 이제 제가 처음 만나게 됐냐면 저희들은 야간업소를 전전하면서 이렇게 그 생활을 영위를 해왔잖아요. 네, 형님은 사실 옛날에 야간업소의 대부이셨어요. 맞아요. 반무대 벌써 한 황제. 35년 전, 40년 전부터 김성환 씨라는 분은 전국 어디 큰 업소에 브로마이드 사진이 안 걸려 있는 집을 그럼요. 맞아요. 네. 섭외 무조건 1순위였어요. 스케줄이 너무 복잡해서 A, B로 나누어서 네네네. 다녔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네.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벌써 그 밴드 헬퍼분이 딱 마이크를 가져다가 주면은 밴드가 그냥 노래 나가면 저기서 밖에서 노래 부르고 들을 정도로 그만큼 바쁜 분이셨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분이 진성 씨를 알아봐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왜 더 가깝게 됐냐면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하셨었어요. 한 30년 전에. 네.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고 계셨으면은 저희 무명 가수들은 사실 저기 인기 채널인데 저기에서 내 노래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또 마음이 있었어요. 애절한 마음이. 그 CJ가 나오면 무조건 가지고 형님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애절한 눈빛으로, 불쌍한 눈빛으로, 네. 가녀린 눈빛으로 네. 탁 보면서 그렇죠.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벌써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 와봐. 뭐 신곡 나왔냐? 뭐 나왔냐? 성대모사 되시는데요? 네.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내가 봐봐. 그러냐? 그럼 내가 이제 한번 들어볼게. 그래가지고 사실 저한테 그런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신 거죠.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인연이 또 아플 때 그렇게 그렇죠. 극진하게 생각을 예.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래 아플 때 병원에 수탁이 오셔서 또 참 그때 돈벌이도 시원찮으실 텐데 용돈도 또 가끔 이렇게 또 이렇게 아이고. 봉투해가지고 저 좋은 형은 분이세요. 참 그 후배들한테 예. 또는 그 연예인들한테 잘하는 사람 네,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엄청 잘해. 여기저기 두루 사랑을 많이 베푸셔서 아주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형님만 생각하시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제가. 네. 네. 네, 자, 웃음이 절로 나오고. 진성 씨 인생의 특별한 세 사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오, 없네? 물음표? 그냥 물음표네. 예, 물음표인데 자 이분은 정말 저에게 제 생명을 건져준 은인의 손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하고 헤어지고 5살 때부터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살이라는 곳에서 살았었어요. 네. 거기에서 저와 똑같은 외할머니 밑에서 살았고 저 또한 할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저희 할머님은 그때 병석에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저 친구 할머님은 사실 염소를 이렇게 흑염소를 기르시면서 이제 밭일 같은 걸 하셔가지고 겨우겨우 끼니를 연명하시는 이제 그런 위치에 계셨어요. 그러면 저희 동네 집이 한 100여 가구가 있었는데 저녁 되면 유일하게 그 시절에는 집 굴뚝에서 연기 나면은 저녁밥을 짓는 거예요. 아, 네. 연기가 안 나면 그 집은 굶는 집입니다. 유일하게 연기가 안 나는 집이 저 친구 집하고 저희 집이었어요. 아. 예. 근데 할머니께서 그때 고구마 같은 걸 이렇게 삶으시면 저를 불러가지고 그 고구마를 이렇게 하나 주면서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저한테 주면서 그리고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거 저는 아마 무덤에 갈 때까지 이것은 제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을 건데 저희 형이 계셨어요. 형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그날 운동회였었습니다. 저를 불러가지고 고구마 하나, 찐계란 하나, 그리고 뭘 한 두세 가지를 더 쑥떡 같은 걸 싸주시면서 운동회니까 형하고 가서 먹어 그러면서 그 보찜을 싸주셨어요. 근데 저희 마을에서 그 학교까지는 사실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될 그런 아주 먼 거리였었어요. 가다가 철도 없었으니까 그랬겠지만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요놈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형 갖다 줘야지 하면서 하나 먹고 아이고. 또 조금 가다가 또 하나 더 먹고 학교에 도착하니까 이 보자기밖에 없네 요거. 아유 그렇게- 참. 영화 그러면. 같은 네, 이야기네요. 그래가지고 예. 형한테 딱 갔는데 형은 그 강냉이죽을 받아가지고 반을 먹고 반을 나를 들고 그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형이네. 그래서 그때 그 손주가 바로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네. 진현이라는 바로 그 가수입니다. 바로 시간도 없으니까 바로 내가 불러볼게요. 아, 네, 오늘 네. 나오셨죠? 예. 현아 왔냐? 자, 가수 진현 씨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리해 주시고요. 진성 씨 동생이셔서 진현 씨군요. 예, 원래 이 친구가 사실은 진 씨는 아니에요. 근데 애틋한 형님에 대한 감정이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네. 성 씨를 사실 잠깐 이렇게 진 씨로 아니, 바꿨습니다. 야. 그 어린 시절에 진성 형님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떤 제가- 형이셨어요? 어릴 적에 그 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저 옆집에 살고 계셨었어요. 옆집에 살고 계셨고 저는 그 옆집하고 우물 하나를 두고 형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형은 그때 할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형이 이렇게 좀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 똑같이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 그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네, 아이고. 꽤 오랜만에 만나신 네. 거였다면서요? 어린 시절에 헤어졌다가. 52년 정도 될 거예요. 52년. 어. 서로 그러니까 이 알아보기도 친구가 쉽지 4살, 않으셨겠다. 예. 뭐 5살, 제가 7, 8살 그때니까.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루에서 차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그 마루라고 그러잖아요. 그 툇마루. 네. 예, 시골에서 거기에서 자다가 떨어지면 할머니를 확 부르면서 하루 종일 우는 게 일이었었어요. 그때 울어가지고 지금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울음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 떨어져가지고 확 울고 있으면 이제 네, 제가 어떡해. 물로 얼굴도 좀 이렇게 좀 씻어줘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아까였네. 예. 가난한 아가였죠. 어린 시절 지나서 진성 씨 고생한 얘기 하셨거든요. 네. 젊은 시절 만만치 않게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네, 형은 이제 일찍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일찍 이제 형은 정말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저는 10대 후반에 나와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지인 소개로 왔었어요.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형처럼 중국집 배달도 해보고 해가지고 또 지인 소개로 섬유 양장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거기서 말단 사원에서부터 제가 사장까지 했거든요. 이야. 그때 조금 이제 섬유 먹고 살만했어요. 명장까지 이르시게 됐죠. 근데 어떻게 또 가수를 하시겠다고? 제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쁘고 좀 어렵고 해가지고 항상 그 가수에 대한 꿈은 있었어요. 근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형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즐겁게 형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 이렇게 뭐- 뵙기에는 얌전하신데. 네, 나는 가수의 변호사인 끼가- 줄 알았어요. 아니 범생이 그러면, 같이 공부만 노래 하시고. 한 소절 네. 해주실 수 있어요? 보여주시죠. 아, 그 헛개비 한번 불러봐요. 헛개비. 이 헛개비는 그 김정은 선생님이 지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고 헛개비. 예, 헛개비요. 헛개비.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이셨는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 불러봐. 헛개비 우리 어머니 강가에 홀로 서 있네. 꽃다운 청춘 눈물이 어머니 나셔서 생각. 어디로 가고 빈 가슴만 그다음에 뭐예요? 매달려 있네. 빈 가슴만 매달려. 아유, 세상에나. 생각이 젊은 시절에 청춘은 다 어디 가고 이제 빈 가슴만 매달려 있네. 이 가사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요. 인생을 그렇네요. 노래한 진현 씨 노래도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이 진성 씨께서 오늘 뭐 진현 씨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도 치는 인생을 그야말로 쫙 풀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재미삼아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네.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네. 동그라미 가입표로 좀 표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네. 자, 내가 봐도 내 얼굴은 점점 더 잘생겨지고 있는 것 같다. 저기 그 앞에 동그라미 있습니다. 가입표. 제가 봐도 하나, 둘, 셋. 내가 봐도 내 얼굴은 점점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이만하면 아니 잘생겨. 얼굴로서 저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가 참 얼굴 보기 흉하다. 네, 네, 이렇게 아유, 살아왔는데 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나는 그냥 접대 멘트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도 안 좋은 겸손하셔. 버릇인데 앞으로는 이제 또 하여튼 고쳐나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분명한 건 훌륭하세요. 데뷔 초보다 훨씬 잘생겨지셨다는 거. 그럼요. 저 네. 눈썹, 눈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세요. 네. 네. 자, 나는 못다한 공부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아, 한 없으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식이 깊어가지고 사실 그 진짜 대한민국 문교부에 이 사람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저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요즘에는 정말 다방면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남에게 뭐 속지 않을 만큼 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 비슷한 같아요. 환경에 계신 분들이 이 말로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주관식인데요. 네. 나 진성의 매력은 이것이다. 네모다. 나 진성의 매력은 사실 남자다움이죠. 네. 네, 남자다움. 방송에서는 어차피 이제 제가 나와서 여러분께 좀 시극적인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야 방송이 재밌으니까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참 가을 나그네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예, 괜히 그 바바리 탁 새로 맞춰 입고 선생님, 예, 가을 나그네는 예, 추남입니다. 예, 깃도 세워가지고 공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뭔가 좀 젖어 버리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럼 고향 동생 진현 씨가 생각하는 진성 씨의 매력은 뭔가요? 형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의리가 있으시고 또 외모와는 다르게 좀 따뜻한 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게 저랑 똑같았어요. 의리가 있다라는 거. 네. 제가 왜 그랬냐면은 남보은 씨 상을 당해서 거기 갔었는데 아주 마지막 끝까지 와서 거기까지 아유, 와서 딱 보고 가시길래 야 되게 의리 네. 있다.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진성 씨? 저는 뭐 화려한 걸 바라는 인생도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제 인생은 이룰 건 다 이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됐기 때문에 제 인생을 좀 돌아보고, 예,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무엇에 손을 어떤 곳에 내밀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가수 활동을 뭐 저는 이렇게 오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이것은 아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럼요. 아니, 진성 씨가 이건 오래 제가 뭐 해주시길 누차 바라는데. 얘기하는 거지만 일단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봉사를 육체적으로 하더라도. 건강할 때 가야지만 환영을 네.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자, 살고 행복한 있습니다. 인생을 노래하는 신곡도 기대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될까요? 네. 저희가 얼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진성 씨의 보릿고개 청해 들으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의 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가슴 시린 보릿고개 줄인 배 차품을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 큰 모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침마당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차품을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 큰 모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